3인삼색 경제 토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잘 가네요. 그렇죠. 네. 파일럿까지 합치면 5번이에요. 어우,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한번 재밌게 네.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우울했던 거를 이제 벗어나서 희망에 찬 거를 해보는데 조금 약간 너무 빨리 세게 가면 안 되니까 네. 약하게 한번 오늘 가보죠. 지난번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니까 네. 저하고 애기 아빠님하고 사이가 안 좋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쳐다본다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렌즈를 자꾸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죠. 직업병이죠. 돌아와봐야 여기까지만 오는 거지 네. 여기까지 안 갔을 뿐이지 네.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뒤통수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소개를 할 때 네. 저희도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회사입니다. 저는 오. 네, 투자도 R&D, 대출도 R&D, P2P 금융 플랫폼 R&D를 운영하고 있는 텐스페이스의 송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마감된. 그래서 제가 밤에 사실 어제 새벽 3시에 이체를 했던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해가지고 마감되고 한번 rlanding.kr로 꼭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벌써 7차면 굉장히 실적이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입소문이 타가지고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저희 직원이 하라고 해서 중요하죠. 네, 그럼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 하기 전에 먼저 AS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제 분야죠. 네. 자, 우리 자, 뭐 지난 시간에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 잠식은 아닌데 네, 이대로 계속 영업 부진이 생기면은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잠깐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 자본 잠식의 의미 다시 좀 말씀드리면서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네.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당기 순이익이 2011년도에 잠깐 났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당기 순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당기 순손실이 생긴다는 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만들 때 결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반영이 되게 될 거고 네, 자본을 계속해서 파먹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보셨던 표예요. 네. 계속해서 지금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숫자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아무튼 여기 네. 표에서는 하나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139억이 누적이라는 누적으로. 거. 네, 이렇게. 그때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공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부채 내역들 쭉 있고 그 밑에 지금 이슈가 되는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네, 자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요 정도만큼은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꼭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한 217억 정도 되네요. 예. 이제.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 불입 자본이라고 해서 훨씬 많은 금액이 있죠. 거의 한 2천억 가까운 금액이 있는데 유상 증자를 할 때 배수를 높게 적용을 해서 세게 들어온 거예요. 네. 한때 이제 이 회사가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IT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던 기타 그렇죠. 업체들. 네. 기타 불입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많았죠. 뭐 네. 회사 잘 만들면 뭐 100배, 200배 튕긴다는 얘기들도 했었고. 그리고 너는 싸게 해줄게 25배. 맞아. 뭐 그런 일 참 많았었어요 옛날에.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문제의 결선금이 나옵니다. 이거 네. 얼마입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이 넘죠? 네. 지금. 네, 아까 우리 5년인가 6년 누적했을 때 1130억인가? 그렇죠. 1390억인가? 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여기 결손금이 그거보다 적은 이유는 그 전에 이익이 조금 났어서 네. 이익잉여금 상태였다가 네. 최근에 한 6년 동안 급격하게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었다. 그럼 보세요. 기타 불입 자본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네, 결손이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한 1000억 남았죠? 그렇죠. 1년에 100억씩 손실 나면 몇 년 걸릴까요? 저거 다 없어지는데 10년 걸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본금을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자본 숫자가. 잠식. 예, 그게 이제 자본 잠식이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태로는 상패 요건은 아니지만 네. 뭐 이대로 계속 특별한 반전이 없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고. 그 와중에 얼마나 뭐 잡음이 많겠습니까? 공개된 기업이니까 네. 이런저런 제약도 있고 그래서 뭐 합병을 위한 걸 수도 있고 네. 또는 다시 좀 사업을 리스트럭처링해서 재상장을 시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진 상패를 한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저는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AS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좀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팔려고 했는데 못 판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감도 좀 파는 있죠. 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네. 슬픈 역사를 AS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의 테마는요.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내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준가 해서 사실 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한 번 하고요. 오늘은 기초적인 거 하고 다음 시간에 다루는데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에 관련된 한번 뉴스를 조금 네, 오늘 빨리 좀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금리의 뜻, 금리 역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정의, 콜금리가 뭔지, 정책금리가 뭔지, 기준금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국내 금리의 영향이 기업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수출 기업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금리가 상승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2시간에 갖춰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말이 갑자기 꼬이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이. 자, 한번 볼까요? 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사실은 미국의 경제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몇 번 더 올리냐? 2번은 올릴 것인가? 이거는 약간 보수적인 거죠. 3번은 올릴 것인가 있는데 그 시기를 보시게 되면 2015년 말이었죠. 그때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였다가 금리를 10월 16일 날 인상을 하고요. 이때 이제 제로금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 퍼센트가 0.25% 베이시스 포인트로 갑니다. 여기서 그 가장 금리를 할 때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초지만 이 베이시스 포인트가 뭘까요? 바닥 기본 그런 건가요? 베이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우선은 보통 1%는 100분의 1이죠. 네, 베이시스 포인트는 1000분의 1이라는 거. 그래서 0.25% 하면 1000분의 1, 1000분의 25 이렇게 네. 되는 거가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 포인트는 특히 이제 뭐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일 때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10월 14일 날 한 번 하고 나서 기간이 짧아요. 아 저기 우리 실장님 네.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네, 오늘 빨리 좀 예. 끝내서 회사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화끈하게 3부작 할까요? 3부작? 3부작 너무 네, 뭐 많아. 하다 안 되면 3부작 하면 되니까 네. 지금 내가 막 숨이 조여와. 아, 너무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컴다운. 네. 네. 오늘 할 것도 많고. 그럼 우리가 하다가 네, 그래요. 좀 여유 있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빨리 끝내려고 사실 오늘 네. 배고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15일 날. 그러니까 네. 12월 달에 했다가 2016년 12월 달에 했다가 2017년 3월 15일 날 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 한번 공통점이 뭘까요? 세 개가. 15년 12월 달에 한 거, 16년 12월 달에 한 거, 17년에 했던 거. 뭐가 똑같이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0.25%씩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리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을 따라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올립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내용을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나중 시간에 네. 하고요. 결국은 사실 연방 준비제도 FRB라는 게 미국에는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 준비제도를 FED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한국은행처럼. 근데 연방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미국은 주지사가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연방 국가니까. 그 주의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기준금리를 모여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중앙
은행의 의장이고 뒤에 있는 거는 뭐 아칸소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각 주의 의장들이 모여서 그 중에 또 의장 역할을 하는 게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제닛 앨런 이라는 의장님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됐을 때 그 전에는 벤 버냉키 네. 헬리콥터로 돈 네. 막 쏘아부었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린스펀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연방준비위원회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물가 안정입니다. 최우선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라고 하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년이 이제 좀 이따가 뭐 돈의 값이라고 네. 하지만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금리로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네.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몇 번을 할 것인가. 근데 얘네들이 그 올리면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대출금리도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투자금리하고 사실은 두 반대니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요. 제가 이게 보고서를 다 봤는데 그 보고서 중에서 이 점도표만 가져와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점도표라는 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표죠. 2017년에는 네, 이 뒷부분을 네. 볼까요? 네. 2017년에는 몇 번을 올릴 거고 2018년에는 몇 번을 올릴 거고 2019년에는 몇 번을 할 것인가를 예. 점도표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너희들이 대비해. 음. 갑자기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에 미국 경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미국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했냐? 우리 4%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거의. 아 이게 지금 예고돼 있는 거죠? 네, 작년 12월 달에 나온 겁니다. 아 들어간다, 니네 준비해라 이런 평가. 그렇죠.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근데 이번 같은 예정돼 있으니까 준비해봐. 사실 저게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중간에. 네, 바뀔 수 경기 있는 거. 상황이나 모든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데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이번 신임 대통령인 트럼프가 좀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는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무대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둘이 많이 부딪힐 거예요. 네, 그럴 것 내년이잖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 공석이 된 자리도 네. 채우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트럼프에 있는 모든 조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월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100만 장자 정도가 아니라 억만장자.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 공부라기보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최근 뉴스인데요. 16일이니까 3월 16일에 네. 미국이 연방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국내 시중은행 금리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요. 네.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의 그 차. 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올려가지고 그건 알렌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연결시켜주고요. 네. 투자자. 우리는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깨알 같은 광고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좀 신경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게 영향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자세히 알아볼 네. 거고요. 뭐 금리, 뭐 베이시스 포인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금리가 뭔지를 이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제가 맡은 부분이네요. 실은 앞부분 들으면서 약간 저는 지루해졌는데 이자 관련된 금리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전문적인 얘기 몇 마디 나와서 약간 지루했었는데 네, 일단 어려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잡다한 얘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자의 역사라고 지금 말을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라는 말과 이자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사전적 용어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이자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굳이 돈이 아니어도 뭔가를 빌려주고 대가로 더 받는 부분을 이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데, 과거 사례를 좀 살펴봐도 역시 이자는 돈에 관련된 이익만 좀 많이 있었고,
부득이한 경우에 뭐 대신 뭐 곡식을 대신 빌려주고 받는다든가 네. 이럴 때도 좀 이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꼭 금전대차 거래가 아니어도 이자란 개념은 네. 적용이 되는데 금전대차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를 금리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딱 맞을 것 맞겠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역시 전문 용어로 해야 이해가 네. 쉽네요. 아이, 네. 아 맞아. 네.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네. 그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런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제 생각에 그때 이 리자는 아마 비율 리자를 이용하는 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언어적인 문제라서 네. 좀 우리가 다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좀 보시면 네. 이자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돈의 값이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돈을 빌렸을 때 그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원래 처음 돈을 빌렸을 때 원본액이 있고 또 얼마간 빌렸느냐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매겨지는 어떤 값어치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값어치. 예. 예, 그 이 조사가 맞나요, 전문가 여러분 두 분? 그러니까 돈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데 네.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뭐 정리를 해보면 네. 자금을 이제 빌린 대가로서 주는 이자 금액.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되겠죠. 수익이 되겠죠. 네. 네.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금리 대출 금리가 되는 거니까 네. 이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는 금리 또는 이자율로 표현되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거. 수익률, 금리, 이자율은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굳이 구분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를 용어예요. 틀리게 쓰니까. 예. 예. 입장에 네. 따라 다른가 보죠. 뭐 네. 쓰는 말이.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자의 근거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화어로 리자 이런 말이 있는데 문화어라는 거는 저쪽 용어기 때문에 북한 용어입니까? 예, 리자? 예. 아, 북한에서 예. 아, 내가 저도- 찍었는데 맞췄어. 아, 나. 저는 차이니스인 줄 알았어요. 좀 이렇게 됐고 다른 용어도 있어요. 뭐 길미, 변리, 변, 이금, 이문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 이문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사극에서. 보통 이자라는 말을 보통 사용하고요. 근거가 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로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 이제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쓰지 못하니까 거기에 생기는 기회 손실을 보상받는다. 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자를 보통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돈을 떼어먹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예.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위험 할증 이런 네. 말로 좀 네.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역시 같은 이자의 개념으로 보더라 그렇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자 계산하는 방식에 보면은 이제 달리 이자, 복리 이자 이런 말이 있는데 달리 뭐 하신 말씀? 아, 이자를 한자를 네.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벼잖아요. 네. 곡식을 칼로 자른다. 음.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예리하다라고 이제 칼도자가 네. 옆에로 가는 거고요. 음. 수학, 이윤, 이자, 이익 이렇게 개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자가. 이거 확실한 얘기예요? 아, 제가 그거 논문을 찾았어요. 아, 논문. 네, 그래서 무슨 뭐 이에 대해서 뭐 분석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한국 논문이. 아, 나 결과에다 과정 맞추는 거 되게 싫어해. 진짜 근데 한자로 가면 동양 문화에서는 아무래도 맞아. 한자의 정의를 따르니까 좀 이렇게 됐고요. 재밌는 얘기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이제 근거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달리이자 같은 경우에 산술급수, 그다음 복리이자 같은 경우에 기하급수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기하급수라는 말은 지금 사용하는데 산술급수라는 말은 좀 어렵죠. 잘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데 한마디로 달리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 친구 사이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 복리이자를 사용하니까. 친구끼리 돈 꾸고 갚을 때는 이자가 잘 개입도 안 되지만 달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달리죠. 뭐 예. 밥 한 번 사줄게 이런 예. 게 달리이자가 고마워 되겠죠. 이러면서 아니 네. 됐다. 막 이자가 이자를 낳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은 고등학교 예. 수학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집에서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산술이란 단어는 네. 수학할 때 그 산수, 계산할 때의 산수에다가 산술 방식인 거고 기하라는 건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하급수라는 수열이 따로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등비 수열인데 네. 등비 수열에 공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를
기하급수라고 하거든요. 네, 플러스 RN. 아우 머리 아파. 야, 여기 좀 넘어갈게요. 네. 좀 더 재밌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애기 아빠님 갑자기 그 얘기하다 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죠? 그냥 수학이 좀 재밌어서 한번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관련 있는 일 하시는 자, 거 역사 아니고요? 들어갈게요. 네, 엑셀로 가겠습니다. 네, 금방 별을 뭐 나눠서 별 옆에 칼도자가 붙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좀 깊이 가봤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 네. 보면 쐐기판에 그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서 해놓은 거 네. 혹시 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점토판에 쐐기 문자 파는 거. 세기 문자 아닌가요? 그 판을 네. 태블릿이라고 하고요. 아 태블릿. 예, 거기- 태블릿 PC만 기억을 했는데. 예, 우리 애들 좋아하는 태블릿. 그 점토판에 새기기 위해서 갈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그 막대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나 이런 타블렛을 네. 그 점토판에서 유래된 이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새기는 막대기 이름이 스타일러스고 그 지금도 다시 21세기에 살아난 케이스죠. 그 브랜딩 굉장히 잘했다. 그 나중에 네. 우리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손조들이 쓰던 쐐기 문자다 그러고 우리 지금 아이패드 뭐 이런 거 꺼내서 예, 그러기엔 너무 많이 팔았죠. 근데 그렇죠. 예.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그 쐐기 문자들은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좀 네. 파헤쳐도 좀 네. 재밌는 얘기가 좀 많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죠. 그 함무라비. 대왕. 아, 예,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책을 좀 만들어서 네. 굉장히 좀 이것저것 자세하게 만드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좀 이자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6분의 1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곡식을 빌렸을 때 이자, 곡식을 빌렸을 때 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화폐였겠죠. 은을 빌렸을 때 이자를 법적으로 좀 정해놨었고요. 본이자네. 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건 좀 이래요. 그 예를 들면 은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많이 받았다. 네. 아 일단 속인 거죠. 이자를 속였을 때. 아니 근데 나는 옛날 얘기라서 그런지 네. 이게 그러면 도로 이자를 토해낸다가 정상적인 아니, 근데 처벌인 것 같은데 하무라비 뭐 법전은 눈을 뺀다 뭐 막 이런 게 왜 떠오르지 갑자기?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거기가 하무라비 법전이니까. 예. 나는 그런 그럴 것 얘기가 같은데.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진 않고요. 아주 공평합니다. 이자를 더 많이 받았으면 네. 대출 관계는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린다.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도 꼭 필요한 약간 이 좀 법률 조항이 정의롭다는 느낌이 예. 좀 드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곡물을 빌려줬을 때도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곡물을 재는 단위를 바구니를 예를 들어 빌려줄 때는 큰 바구니 네. 받을 때는 작은 바구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속였다면 네. 역시 빌려준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아까 속이면 그게 없어버리네. 더 네. 세다. 요즘 같으면 은행은 다 망하는군요. 그렇죠. 예대 마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예.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아, 그건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지금 얘기 네. 들은 거에 따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저울을 속인다거나 네. 이럴 때도 전부 다 속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빌려준 그렇죠.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좀 법이 있고요. 네. 뭐 찾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은을 요구한다면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어떤 네.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술값을 안 갚는 걸로.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네. 근데 여주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 당시 술은 꼭 여성들이 팔았나 봐요. 술값을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네. 이걸 나중에 확증할 수만 있다면 술집 여주인은 그냥 물속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글쎄 뭐 제 헤엄쳐 생각에는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왜 자꾸 난 야한 생각이 떠오르냐? 난 이게 태생적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구제불능인가 봐. 난. 네, 산삼을 먹고 하는 걸로. 중세 시대에도 당연히 이자는 좀 있었는데요. 중세에는 아무래도 기독교가 좀 지배하던 시대였고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이자는 시간에 대한 값어치를 매겼다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신의 것이거든요. 거기에 인간이 값어치를 매긴다는 것은 불경하다 해서 이자를 금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이슬람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는 거는 정확하지만 이슬람 쪽에는 이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용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경제에 밝고
네.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그러는가 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 유대교에서는 네. 그 이자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태인들은 이자의 개념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지금 근대적인 그 은행 얘기를 좀 찾아보면 여기저기 좀 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이제 14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페루치 가문에서 메르치 가문 아닌가요? 페르치인가? 페루치 뭐 이게 가문이 여러 개가 메디치 가문, 예. 페루치 가문. 예. 어. 근데 보통 메디치 가문이 근거도 없는 이상한 가문을 만들어. 메르치 가문은 멸치 아니야, 멸치? 특정한 남자들입니다. 이번 페루치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좀 낯설긴 했어요. 근데 이쪽 가문에서 처음을 했던 거는 이자라기보다는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체계화했었기 때문에 현대적 개념의 은행 업무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좀 이런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치 알아둬야겠다. 네. 그다음에 조선 시대로 좀 가보면 역시 이식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자를 좀 주고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원래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런 것 글자가 같아요. 붙어서. 근데 좀 재밌는 건 이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자라는 말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래요. 오히려 이식이라는 말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 좋지 않아 이런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오가 떨어지니까 넘어가는 걸로. 네. 가오도 일본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자리 잡은 거는 참 고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건 좀 이 정도였고요.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리 이제 말씀하셨던 이자나 금리의 종류를 한번 하면 보통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 자본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타인 자본, 즉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건 네.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보통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금융 비용을 말한다. 좀 어려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금리 종류도 빨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경기에 따라서 올라가면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변동금리가 채권은 그냥 생각하시는 약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변동금리부라는 FRN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기 아빠가 눈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찡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네. 나도 갑자기 보기가 힘들어. 네. 이 쉽게 설명해 줘야 돼. 네. 고정금리는 아무튼 고정이 돼 있지만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경기해가지고 매돌 해가지고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변동금리는요. 대출자한테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인상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빌렸는데 그 금리가 한 1,000만 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10%면. 집 살 때 돈 빌린 거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좀 그래서 고정금리 해가지고 고정 모기지가 나왔다. 사실 돈 빌려가지고 어디 투자하든지 했다가 정말 박살났던 사례는 네. 이제는 좀 시간이 흘렀지만 정확하게 20년 전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부도가 나고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네. 그랬었습니까? 이자 참 무서워요. 그런 네.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아무튼 들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보라는 거 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압니다. 네. 이걸로 정치에서 비자금으로 많이 했던 그 시대입니다. 회계감사에서도 아주 이걸 이용해서 분식회계를 했다가 문제가 많이 됐었던 항목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재정 증권은 뭐냐면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라는 게 있고 뭐 비리 있는데 그거는 뭐 약간 기간이 기는 거. 여기 비리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잖아요. 그래서 네. T비리라고 하면 트레저리 비리라고 하는데 단기 재정 증권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알아두면 네, 용어만 한번 익숙하게 한번 들으시라고.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은 나중에 용어들이네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때는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네. 정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 양도성의 예금증서에 3개월짜리 금리에 연동을 합니다. 저게 모두 다 그런가요? 대부분의 대출이 그렇다는 건가요? 부동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부동산 또 코픽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거랑은 틀려요?
코픽스 금리는 또 이제 이 CD 금리로 했다가 네. 코픽스를 가지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좀 더 이제 기준금리 할 때 전통적으로는 이건데 요즘에는 코픽스라는 걸 그걸 사용을 했죠. 금리로 그것도 몇 년 됐어요.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코픽스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옛날에 관행을 한 사람들을 하고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요즘에 금리가 또 네. 낮은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동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말씀하신 네. 한 5% 가게 되면 저희는 미국으로 자금이 가버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잠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정말 이 어떤 사회에서의 배분이라든지 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득이 되는 사람은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놓고 이자를 받는 사람일 거고 그렇죠. 이자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불리해지는데 네. 서민들은 주로 대출을 받아서 집 사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내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라도 좋게 알렌딩에 10,000원은 투자해서 네. 어우 감사합니다. 2만 원은 아 받아야 오늘따라 될것 진짜 같아요. 멋지다. 그렇습니다. 네. 자, 리버는 사실 런던에서 런던 은행들 그러니까 유럽 은행이죠. 사실은 은행에서 지금 하는 거에서 약자군요. 네. 런던 인터뱅크 인터뱅크 오퍼드 오퍼드 레이트. 레이트의 약자군요. 네. 그냥 그렇게만 네. 아시면 되고요. 아, 에디 런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의 중심지답게. 네. 예.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 금리가 바로 리보라고 합니다. 저희 회계감사하다 보면은 은행 조회라는 걸 하는데 네. 그럼 그 회사에서 빌린 대출에 대한 금리 자료도 나오거든요. 리보의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조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 리보가 틀려지면 그 회사의 이자 금리도 틀려지겠죠. 맞죠. 그 회사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네. 뭐 수출하는 그런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에서 보통 많이 해당하거든요. 맞아요. 그 수출 관련된 그 차입금 있습니다. 네. 그 뭐라고 하던가. 아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쪽에 좀 많이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양도성 예금 증서 말 그대로 좀 뭐 말이 어려운데 결국은 예금에 대한 그 증서다. 네. 서티피케이트라고. 왜냐면 영어 발음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걸로. 은행이나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한된 상품인데 주로 정치에서 비자금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꼭 정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개별 기업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네. 뭐 비자금이라기보다는 부실한 자산 부분을 좀 메우는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좀 많이 이용을 했고요. 네. 그 뭐 우리 정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이 사채업자들이 양도성 예금 증서 자기 돈으로 사놓고 그거 이용해서 회사마다 이거 네 거라고 가지고 가지고 거짓말 좀 하고 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수수료 받고 네. 얼마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았다 그러는데 요즘엔 뭐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게 이제 이게 양도세 예금 증서가 히트를 쳤던 이유가 금융실 면제 이후에 거기다가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자는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돈 비자금 가지고 비자금.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은행의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기 예금 형태이지만 만기 이전에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습니다. 이제 금전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거래될 때는 붙은 이자만큼은 다 감안해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뭐 프리미엄이든지 아니면 할인이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네. 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명목금리. 명목이란 거는 사실은 금리가 너 연 8%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거기에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부대되는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가 그냥. 명목금리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의 상품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 전이에요. 세우는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카탈로그에서 보는 건 명목금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맞습니다. 가장 언급한 것 중에서 명목금리 중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것도 감안하지 않는 금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인 금리. 세 전이겠죠 거의.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보면 제가 신문에서 기사 읽었던 게 잠깐 생각이 나는데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그렇죠. 뭐 이거는 예. 예를 들어 금리가 2%인데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네. 실질금리로 따지면 아직 안 받지만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그 의미네요. 지금 설명하신 네, 맞습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나오지 않는 거, 감안하지 않는 거. 반영이 안 된 거. 네. 예. 실질금리는요, 말 그대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질금리는 바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만 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영시된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따지면 맞아요. 마이너스 내지 영시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뭐 간단하게만 빨리 보겠습니다. 금융권에 자금을 빌릴 때 차입 원금에 대한 이율로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거 표면에서 했기 때문에 표면금리. 두 번째 실효금리라고는 금융권에 내야 하는 수치이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지금 앞에는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 했잖아요. 네. 표면금리하고 실효금리라고 단어를 정확하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이네요. 앞에서 봤던 게 이론적 내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실효금리. 네, 맞습니다. 제가 들은 그래서 생각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거. 네. 꺾기까지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는 한번 정리를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가 모든 거에 기준이 된다. 이전에는 사실은 콜금리나 CD금리 이렇게 했지만 기준금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금리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를 가리켜서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소속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 수장이 누구냐면 딱 해가지고 그 한국은행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이 돼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통화위원회는 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뭐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그 교수들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까쯤에 보면 비둘기파하고 매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비둘기파는 뭐예요? 온건한 거잖아요. 매파는 뭡니까? 강한 거죠. 네.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매파가 되는 거고요. 인상을 하자고 하면 매파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의견에 따라서 네, 네, 네. 각각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 네. 따라 각각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지금 현재 이건 지금 현재 물가 반영이 물가를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버려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한 의견이면 매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 보도 자료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각각 매월 발표가 되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목요일을 하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말쯤에 한 10일 정도에 그 보고서를 있잖아요. 네. 회의했던 거를 다 그 회의록을 요따만큼 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부분은 기준금리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환매조건부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환매 좋겠어요. 조건부 증권 RP. 네, 그렇죠? Repurchase Payments라고 예. 하는 건데요. 환매가 뭐냐면 다시 완자예요. 다시 내가- 되사는 거군요. 내가 예. 3개월 뒤에 내가 다시 사줄 테니까 예, 예. 이거 지금 RP 사.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MMF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머니마켓 펀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그리고 또 CMA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TV 광고에서. 네. CMA가 증권사에서 예. 그 CMA를 하는 게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옛날에 종금사 이 CMA 이야기를 잠깐 조금만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데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현금 관리고자. 네. 예. 이게 본래 1970년대에 멜린즈에서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매일마다 이자가 붙어요. 그게 일반 정기 적금 금리보다는 좀 낮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인 상품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국내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도입한 게 누구한테 좋냐면 종합금융사입니다. 아, 종금사들이 처음 나라 시작했군요. 종금 뭐 이런 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동양종금, 네. 동양종금증권으로 바뀌었다가 유안타 증권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종금사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뭐 이름이 종합금융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말했던 종금이 아닙니다. 종금사가 살아남았고 네. 발전을 했다면 네. 이른바 좀 IB 네. 투자은행 쪽에 좀 가까운 그런 그렇죠. 회사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태생부터 조금 곪은 것도 있었지만 IMF가 제일 컸죠. 맞습니다. 종금사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된 계기는. 아마 기억하기로는 이런 종금사들이 월급을 제일 많이 줬다는. 꿈의 직장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네. 뭐 회계법인에 제가 처음 입사할 때 공인회계사들 연봉도 만만치 않게 높은 편이었었어요. 제가 처음 회계법인 입사할 때 연봉이 한 1,7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삼성전자가 1,500대라 그랬었으니까 예. 결코 저도 적지 않았는데 문제는 종금사에 입사한 애들이 3,몇백만 원을 받았다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은행 중에서도 그런 꿈의 직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딜까요? 지금도요? 지금 없어진. 지금 없어졌어요. 네. 어디하고 합쳐졌냐면 국민은행하고 합쳐진 장기신용은행. 장은 장기신용은행 출신들은 주로 이제 서울대 멤버들도 많이 가고요. 왜냐면 워낙 월급을 많이 줘서 맞아요. 종금사도 서울대학교 출신들 많이 갔었어요. 월급 많이 주니까. 네. 그리고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보통 은행의 PB라든지 네. 뭐 증권사로 이제 그렇게 옮기게. 왜냐면 VIP만 상대했으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은 앞일을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상 셀러리맨은 네. 먹고 살 만큼 주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샜습니다. 네. 중간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말씀드렸던 환매조건부 매각 시에 고정 입찰 금리로 하고요. 7일물 RP 매입 시에는 최저 입찰 금리로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할 때는 고정, 그 다음에 고정 입찰 금리지만 이제 매입할 때는 최저.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뭐든지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이름대로 그런 그렇죠. 금리다라고만 기억하면 네, 다 될 것 되지 같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나올 이야기는 바로 단기 금리가 되겠죠. 이게 왜 그 중요한 거냐면 콜 금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네. 은행 간의 금리 이런 얘기가 있다. 은행 둘이 해가지고 이쪽이 항상 이걸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평전이라고 하는 걸 딱 맞춰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럼 다른 은행에 전화를 해요. 야, 너희들 돈 남았어? 돈 남으면 안 되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이 영국에서의 콜 금리가 리버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영국에서 적용되는 은행 간의 네. 거래 금리가 아, 리버였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기간이 짧으니까 하루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 이상도 해서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예,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곳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얼마 있어? 그럼 나 줘봐. 이게 콜 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간단하게. 콜이구나. 네.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네, 재밌으라고 해봤습니다. 별로 안 재밌었어? 믿었잖아 나는. 근데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나서 콜금리로 영향을 주고요. 콜금리가 단기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장기금리로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높죠. 단기 금리보다. 그렇죠. 예. 장기가 되게 되면 불확실성까지 기간만큼- 반영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그래서 예. 살아 숨쉬는 금리라는 그걸 아주 콜 마지막- 금리라고 한다. 네. 저는 몰랐어요.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뭔가를 가지고 가는 앞으로 예. 콜 나는 왜 콜하면 택시가 생각나지 항상. 콜택시니까. 네. 우린 또 한잔 할 때 콜 이런. 자 다음 예. 아니, 맞아. 나 지금 잠깐 생각했어. 내가 딴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이른바 카드를 하시거나 이럴 때 콜. 아 그때도 사용되는군요. 네. 타짜 용어. 예. 이제 외쳐다. 끝냈어야 하는 콜인 것 같아. 뭐야 지금 네, 여기가 네. 어디서 거래가 되냐면 네. 콜금리가 주로 이제 콜 거래는 자금 중개라 한국 자금 중개라고 하는 회사. 이 직당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별로 하는 일이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중간 됩니다. 매개체만 되는 것 같아. 아유, 그런 회사가 최고지. 그렇죠. 망할 리 없고 별로 할 일 없으면서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많이 주고. 네, 그렇죠? 네. 신의 직장. 그렇죠. 더 웃긴 거는 그런 게 사실은 네. 회사 입장에서 그래요. 금융 결제해 가지고 다날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날을 말하는 게 네. 아니라 다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날이 결제할 때 예. 결제해 가지고 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겠지만 이게 저대로 시스템대로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신용카드로 네. 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사람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신용 그러니까 저절로 굴러가게만 시스템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지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거를 모니터하는 게 힘들겠지만 물론 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펄펄 뛰겠죠. 네, 저 회사에 왜냐면 근무하는 사람들. 버그나 뭐 이런 것들도 워낙 많고 만약 네. 그게 특히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신경을 진짜-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예. 이야기가 있지만 어제 늦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 딴지를 거는데 나는 신의 직장 하면은 그 회사가 자꾸 떠올라. 말? 말하고 관련된 회사.
끝에가 해로 끝나고 이 사회의 네. 이 마 뭐 있잖아요. 네. 예, 그래. 아, 그래서 그렇게 네, 떠올라. 마. 예. 네. 예. 내가 이래 가끔씩 이 근거도 없이. 네, 말은 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사실은 네. 이것까지 금리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사실 못할 다음 것 시간에-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기업 그다음에 예. 수출 기업 개인까지 해가지고 예. 그걸 제가 이전에 중앙일보에 썼던 금리 상승계 뭐 원칙이라든지 네, 같이 그런 거 좀 하면서 하시고 전 이거 내일이란다. 다음 시간에 한 5분? 네. 뭐 요 정도만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난 항상 5분이라 그래. 네. 예, 그래놓고 할 테니까요. 15분을 네. 하십니다. 예, 다음 그렇게 시간이 이제 뭐 네. 뭔가 좀 실질적인 내용이 네. 시작되겠군요. 네. 하고. 아니에요. 오늘 하신 말씀 재밌었어요. 네. 자, 제목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볼까요? 회사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만드는 만드는 이자. 이자 비용. 예.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고요.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얘기 아빠님. 약간 좀 겁이 나서 무섭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용어들 듣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또 실생활에 지금 제 생활에도 관련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이 기대됩니다. 네. 저는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자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한무라비도 한무라비 법정.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님이 항상 깨알같이 네. 이게 재밌는 얘기들 아무튼 가지고 술값이 오셔서. 제일 물. 예, 네. 술 좋아하시는군요. 아,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 다음 오늘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미있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